야간 강연 방송이 있으니까 역사상 최고의 사람들이 몰려오길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6월 15일 12시 10분이에요. 20분, 25분짜리 영상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제목 보고 놀라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2개 뜰 수도 있어요. 오늘도. 근데 일단 먼저 얘기해주면 오늘 영상은 밤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내가 영상을 뜨는 이유,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장중에 올라갈 수도 있고 밤늦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 나도 아직 편집자 상황을 내가 몰라가지고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제목은 우선 내가 제목을 쓸 것은 나스닥은 신고가인데 우리 시장이 못 가는 이유, 이걸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 설명을 할 거고, 펀더멘탈적인 걸로 설명을 하고 기술적인 걸로 설명을 할 텐데 어떤 게 먼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결국은 전부 다라고 하고 있죠. 이종복이가 정확한 시장 파악이 주식 투자 성공의 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토마토에서 여름맞이 이벤트 하는 거 내가 보여주고 가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말을 함부로 놀리면 원래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진짜로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하반기 세일 들어가 있죠. 이토마토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회사 차원에서 이런 거 하면은 우리 같은 탑클래스는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안 한다고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죠. 그래서 그 3월달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강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운 거지 내 얘기는. 왜냐면 여러분들 우선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쪽에 내가 3월달에 할인 이벤트 해줄 때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치?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그걸 갖고 자랑한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할인 이벤트 참석하라고 그랬을 거야 여러분들한테. 여기 나오죠. 회원 가입은 지금 타이밍이 최적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장이 좋아지거나 종목들 날아가고 나서 하면 후회한다라고 하고 무조건 지금 하라고 그랬다고. 3월달 여기 보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지금이 할인 이벤트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안 하는 거야. 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종복 스타일이고 이종복 성격이라는 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실력이 있는 애 코멘트를 듣고 실력이 없는 애 코멘트를 듣고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거고요. 아시겠어요? 나는 이게 직업이니까 계속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자, 보세요. 나스닥 신고가인데 국내장이 못 가는 이유라고 해가지고서 시장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을 반대로 국내장이 신고가를 가려면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조만간에 나스닥 폭락합니다라고 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조만간에 다우가 급등합니다라고 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우와 독일을 주목하라라고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중국과 홍콩에서 답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시장을, 요 말 알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얻어야 될 게 뭐야? 얘기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영상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잖아.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영상을 주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시장을 얘기를 하거나, 그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의도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여러분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끔 가다가 얘기해 주는데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주식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표현한 사람도 내가 최초고 내가 유일해. 그 뒤에 애들은 다 나를 따라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터득한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따라한 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건. 워낙 앞서가는 사람이요.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버리면 그 사람은 참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사장이 나쁜 놈인 거야.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이 저기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끌어들이는 거지.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말 듣고 몰빵한 유가 잘못인 거야. 왜?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몰빵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게 이 바닥이야.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아시겠어요? 이게 기준과 원칙이 일정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답을 먼저 알려줄게요. 지금은 중소형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능선으로 얘기하면 한 7부 능선 정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중소형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리스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야. 근데도 이 얘기를 하는 거, 결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그죠?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중소형주를 한 사람들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 SDI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산 엔드, 전기차, 5G 이런 것들이 있죠. 엄청나게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FOMC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장세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까 얘기했죠. 장세가 바뀌든 그렇지 않든 실력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돈 벌게 돼 있어. 그게 이 바닥이야. 자, 카트 시키고 여기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주식은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다. 이게 주식의 정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죠. 나는 정통 불교 신자는 아니어도 교회에 가는 것보다는 절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 이렇게 유명한 사찰이나 이런 데를 댕기다가 주지 스님을 만나고 막 그럴 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일부러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말을 거는 스타일은 아니고 말을 걸어요. 아, 나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이 법력이 높은 사람이나 이 급이 높은 사람들은 그냥 다 잘 될 거예요. 그냥 요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근데 땡중들은 얘기 다 듣고 비법 다 알려줘. 땡중일수록 되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알려준다고.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다고. 알겠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주식은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야 돼. 하나만 더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가면 왜 가지? 그걸 찾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실적이 좋아서, 수급이 좋아서, 차트가 좋아서 그걸 이제 스스로 찾아내는 거야. 그렇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쌓여가지고 시장만 딱 보면 답이 그냥 딱 나오게 됩니다. 그때 신용을 쓰거나 미술을 치거나 이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죠. 그걸 그때 봐야 되는 거야. 그때 보면 그 내용이 달리 들릴 거라고. 요까지 이해돼요?
근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애들은 처음서부터 엄청난 비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엄청난 비법이 있는 양 알려주려고 해요. 땡중하고 같은 거야. 자, 넘어갑시다. 10분 지났어 벌써. 벌써 10분 지났어요 여러분. 이거 25분 갑시다. 자, 6월 20일하고 21일 날 하반기 시황입니다. 이건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야간 강연 방송이 있으니까 역사상 최고의 사람들이 몰려오길 바랍니다. 자, 나스닥이 강한데 국내장이 못 가는 이유를 내가 펀더멘탈적인 요인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 볼 테니까 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장 시세판입니다. 시세판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건설주가 비리비리하고 증권주는 그래도 키움증권이 좀 올라오는데 이거 낙폭과됩니다. 뭐 증권주 지금 뭐 이게 아까는 약보합이었는데 이제 이종복이가 방송하면서 강보합 우르다가 지금 장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증권주 강보합, 은행주도 아까는 약보합이었는데 강보합. 근데 보험주서부터 업종을 보면 일단 건설주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일단 건설주는 금리 인상에 취약하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벤트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란 말이야. 이게 이슈라고 그랬죠 여러분. 건설주는 불리합니다. 자, 증권주는 최근에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급감했죠 여러분. 최근에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과 이 주식시장의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급감했고, 여기도 보시면 업종으로 보면 그냥 코스피 200을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200은 거래가 뭐 그렇게 급감하지도 않았네. 이거는 개별 종목들 때문에 그래. 자, 어쨌든 대형주로 갖고 얘기하면 더 쉽게 나오지. 이런 거는 보세요. 대형주의 거래량이 많아야 거래 대금이 커질 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기본으로 알죠 여러분.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그죠? 근데 소형주는 아마 거래가 많이 늘어나 있을 거야.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네. 이거 봐봐. 이게 이종복은 대본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작아 보여서 그렇지 이미 작년 4월달, 5월달, 6월달부터 작년도의 거래량에 비해서는 올해 중소형주의 거래량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거래보다 훨씬 많죠. 돈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해도 돈은 중소형주에 있는 거야. 왜? 거래량이 몰린다는 것은 돈을 벌든 돈을 깨먹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쪽을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지난번 영상에 매상과 분공침을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쪽은, 대형주나 정통 섹터의 종목은 일종의 거래량만 갖고 얘기를 하면 침체기야, 침체기. 그러니까 저쪽이 세게 움직일 일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를 얘기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정통 섹터의 종목은 침체기에 들어와 있다 보니 지수가 세게 갈 일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을 씹어먹어 주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증권주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급감이면 올해부터 나오는 실적은 작년도에 비해서는 개털되겠죠. 자, 은행주 금리 인상에 수혜주인데 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미룰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불리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선철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선주가 여기서부터 좀 쉽게 얘기 한번 봅시다. 조선주는 경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 좋아진 건 확인이 안 되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어. 이쪽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올라온 게 단점이에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죠?
자, 금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제 금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채권 가격하고 채권 금리 얘기는 더 이상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금이 3, 4월 달 보면 이중 바닥을 만들고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걸 발판 삼아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 마주보는 고점 언저리에서 시세가 좀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금은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분명히 안전자산이 시세가 좀 주춤하고, 자, 여기서 나스닥으로 갈게요.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고, 그죠? 달러가 약세 기조를 주고, 이 정도 장이면 주식시장이 급등을 해야 정상이거든.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습니까? 바로 이제 기술적으로 넘어갑시다. 급등을 해야 정상인데, 보세요 여러분. 나스닥이 올라간 걸 보면 최근에 나스닥이 N자형으로 올라올 만치가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마디 가격으로 얘기하면은 14,50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올라가는 목표치를 마디 가격으로 보는 거야. N자형의 목표치대로 얘기하면은 350 정도 나와요. 14,350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보세요.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목표치가 여기에서 한 200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이상은 쉽지 않아. 그 이상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N자형의 목표치만치 올라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게 못 가고 밀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N자형의 목표치까지 올라가고 나면 추가적으로 세게 가기보다는 횡보를 하거나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우려감이 존재하는 거야. 요게 실력이야. 나스닥이 신고가인데 우리나라가 못 가는 이유에서 이 기술적인 부분이 말하는 이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요까지 상황 이해가 됐어요?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를 얘기해 줄 때 하나를 더 얘기해 주면, 신고가를 뚫어버리는데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만기가 있고 6월물 만기가 있고 9월물 새롭게 거래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거래량이 약간 줄을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보면 같은 입장으로 놓고 얘기해 주면은, 지난 6월달 요 시점에도 6월 만기가 있었고 9월물하고 교차되는 시점이거든. 여기가 지금하고 상황은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그때에 비해서 유독 거래가 더 작죠,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그 대표님이, 아니 이종복이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면 그냥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이종복은 다 감안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스닥은 신고가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고 움직임 패턴이 N자형 목표치를 준 패턴이 되고, 과거의 어떤 전례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급격하게 테이퍼링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이제 지표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7월달로 가고 8월달로 가고 9월달로 갈수록 이제 결국은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는 거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게 뻔하니까 활발하게 애들이 베팅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얘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여기처럼 이렇게 상승 쐐기형으로, 하나의 상승 쐐기형이죠. 여기도 지금 보면 N자형으로 올라간 게 일종의 상승 쐐기형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게 못 따라가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펀더멘탈이나 기술적으로나 퍼펙트지. 거기에 다우는, 나스닥은 신고가인데 다우는 원형천정형 비슷하게 돼 있고, 1차트를 보더라도 다우는 자체가 쐐기형 패턴으로 움직였으며, 지금 최고점에서 힘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기술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꺾여버리면 여기와 유사한 모습으로 꺾일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이건 내 의견이 아니고 기술적인 분석이야. 알겠어요? 보세요. 나스닥만 세게 올라갔지 다우는 비리비리하고. 자, 독일로 갑시다. 독일도 지금 보면 움직이는 패턴이 이것이 일종의 이것도 상승 쐐기형인 거에 모자라 이 자체도 상승 쐐기형이요. 이것까지 해도 대칭 삼각형의 상승 쐐기형 꼭지점에 다 몰려 있어. 근데 거래가 감소하고 있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뜻을 왜곡하지 말으라 그랬다. 파생하는 사람들. 나는 나스닥이 신고가고 채권 가격도 만만하고 채권 수익률도 안정권으로 들어갔고 골드마저 꺾여 내려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세게 시장을 못 따라가는지 그 리즌을 익스플레인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의 기준과 원칙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시장을 진단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는 거지. 그래, 그 시장을 예측하고 시장을 전망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그 정확성과 능력이 여러분들 계좌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 정도 클래스로는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국내장이 신고가를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필두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거래량이 유입이 되거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지금까지 움직임이 좋았던 은행, 조선, 철강주들이 하락하지 않거나 급락하지 않고 버텨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으면 우리나라가 신고가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다른 나라는 다 못 따라갔는데 나스닥만 유독 올라갔고 나스닥의 움직임이 쐐기형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어느 시점에서 나스닥이 급락할 수가 있죠. 자, 나스닥이 급락을 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홍콩이든 다우든 독일이든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목을 뽑아낼 수 있는겨. 근데 내가 쓰는 제목은 뭐라고?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라고. 요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지금은 답이 되는 거지. 그거 이외에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우와 독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의 답이 있어요. 다우와 독일이 나스닥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가는 거고, 아시겠어요? 최소한 안 빠지는 거지. 만약에 다우하고 독일이 꺾여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가고 있는 나스닥이 다우와 독일을 따라서 밀리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복잡한 상황을 주린이들이 이해를 하고 결정을 해서 행동에 옮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20만원 내고 방송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내 말 이해가 됩니까? 자, 다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뭐 그런 얘기 했지만은 다음부터는 영상이 이제 이렇게 익스플레인 영상이 아니고 결과론적인 짤막짤막한 영상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력 발휘를 하고 엄청난 얘기를 해도 지금 봐봐. 지금도 이제 지금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 오늘 매수 대응해서 닭강통이잖아. 실시간 해외 선물 해갖고 한번 파생하는 사람들 한번 확인해 봐봐. 닭강통이거든. 죽여놓고 날리는 거 봐봐. 왜? 얘기했죠? 지금은 장이 무너지는 장이 아니라고.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여러분 한번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하고 하락률 상위 종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우선주 빼고 뭐를 봐야 되느냐면은 최근에 실리고 있는 거래량을 보라고. 2021년도서부터 봐도 되고 최근 한 달만 봐도 돼요. 거래량이 다르죠, 여러분. 자, 프롬파스도 보면 거래량이 다르죠. 이거 추천주 아닙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는 거야.
얘도 지금 보면 이쪽에서 거래가 실려 있다가 쭉 밀린 다음에 이건 패턴이 이제 쐐기형 패턴이잖아. 봐봐. 패턴까지 보지 말고 거래량만 봅시다. 거래가 어마무시하게 급증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이 좋은 주식들은 어마무시하게 거래가 지금 붙어있는 주식들이 죄다 움직임이 좋다라는 공통점이 있어. 봐봐. 그리고 그 종목들은 죄다 중소형주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상승률 상위 16개만 봐도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죠. 얘들한테만 거래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 얘들한테만. 자, 반면에 하락률 상위 종목 한번 봅시다. 자,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급락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이 주식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쌍봉 주고 어쨌든 밀리는 거야. 자, 이 주식도 지금 보시면은 올라온 게 좀 되죠, 여러분. 그리고 쌍봉으로 밀리는 거야. 자, 보세요. 밀리는 종목들도 보면 공통점이 정해져 있죠. 많이 올라왔고 쌍봉 주고 밀리는 주식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대형주는 또 없어. 이게 지금 시장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지금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는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안 되겠어. 다음 영상에 한번 종목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왜 지금 해외장이 신고가 가는데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는지 충분히 느껴져요,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이런 걸 지금 알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알았어야 된다고? 한 6개월 전서부터.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자,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